공포의 이석증.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세상이 막 빙글빙글 돌아요. 막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막 토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끝내지 않을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딱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고개를 딱 돌리니까 또 다시 그게 시작이 돼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다가 이렇게 아침에 딱 뜨자마자 어지러우니까. 이러면 나 혹시 뇌에 이상 온 거 아니야? 라고 놀라실 수 있는데 이거 바로 이석증 증상입니다. 이석증 환자라면, 아니면 가족 중에 이석증 환자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상 100% 공감하실 거예요. 10명 중 8명은 집에서 5분 만에 진단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럼 2명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2명은 내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환자거나, 아니면 내가 해봤는데도 뭔가 애매해서 정복이 되지 않는 환자, 이 2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모르면 손해인 이 영상 잘 따라와 주실게요. 이석은요, 귀 안에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곳에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하는 칼슘 돌멩이에요. 근데 그 돌멩이가 그 자리에 잘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자다가 얘가 뚝 뛰어나와서 내가 회전을 담당하는 림프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원래 림프관 안에는 물로만, 림프액으로만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석이 딱 들어가게 되니까 엄청난 파동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파동을 느낄 때 막 10바퀴, 20바퀴 돌게 되는 것 같이 엄청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왜 돌멩이가 빠져나왔냐? 돌멩이 모양이 이쁘고 딱 고르게 있어야, 내가 있어야 될 부분에 딱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 이 돌멩이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삭게 되거나 모양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결합력이 약해지거나 하면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우리 여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액세서리 이것저것 블링블링하게 박혀 있는 그런 거 보면 중간에 하나 큐빅 딱 띄어져 나오면 다시 붙여도 다시 띄어져 나오고 하게 되는데, 그게 거기 부분이 녹슬거나 결합력이 약해서 떨어지잖아요. 이와 같은 증상이 귀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석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단 빠진 이석부터 제자리에 돌려주는 이석 정복술이 중요합니다. 이석은요, 물리적으로 빠져서 생긴 거이기 때문에 사실 화학적으로 어떤 약물을 복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막 구토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좀 이렇게 잔잔하게 진정시켜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석이 제자리에 돌아가야 증상이 멈추게 되거든요. 한의원에서도 환자분들이 어지럽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딕스오파이크 검사라든지 두부 회저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지러워하는지, 어떤 자세에서 안진이 일어나는지, 눈알이 이렇게 떨리는 걸 안진이라고 하거든요. 안진이 일어나는지를 봐서 지금 현재 이석이 어느 반고리관에 들어가 있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술들을 해서 이석을 다시 제 자리에 돌려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어째 그럼 이런 게 엄청 막 위험하거나 어려운 그런 치료는 아닌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8명은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집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석 정복술은요, 진단과 치료를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하나이긴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진단하자마자 그대로 치료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원스톱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찾아보면 BBQ 수기법이다, 애플리 수기법이다, 리버스 애플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먼저 수평 반고리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자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오른쪽에 어지러움이 느껴진다고 하면 오른쪽 그대로 한 바퀴를 그대로 돌려주시면 되세요. 수평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뒤쪽 반고리관에 이석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에는 고개를 45도로 돌린 상태에서 고개가 뒤로 꺾일 정도로 누웠다가 다시 앉는 자세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때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왼쪽으로 돌아보고 할 때 실제로 회전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러 어지럼증을 하는 거여서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충분히 핸들링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오른쪽으로도 해보시고 왼쪽으로도 해보셔서, 오른쪽에 어지러움이 있으시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도시고 왼쪽으로 어지러움이 있으시면 왼쪽으로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이석증은 공통적인 증상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증상이 시작되고요. 세상 전체가 막 빙글빙글 도는 엄청 강한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아요. 많이 가봤자 1, 2분 안에서 끝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멈췄다가 또 다시 고개를 돌리면 다시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그래서 어지럼증에 대한 우리 환자분들의 호소가 되게 다양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이석증인가 저것도 이석증인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석증은 단시간 안에 발작적으로 막 심하게 왔다가 내가 가만히 쉬고 있으면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고개를 돌리면 다시 시작하는 이런 어지럼증의 양상을 띱니다. 이석증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집에서 5분 만에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오른쪽 이석이 있는 경우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옆으로 돌립니다. 이 상태에서 40초 이렇게 있다가요. 다음 다시 천장을 보고 40초 기다립니다. 이제는 반대쪽으로 40초 기다립니다. 몸까지 같이 돌려줍니다. 네, 몸까지 같이 돌려주시고요.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엎드려줍니다. 엎드려서 또 40초 기다립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온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네. 이번에 왼쪽 한 번 더 볼까요? 왼쪽은 왼쪽으로 고개를 먼저 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40초 기다립니다. 이제 천장을 보고 40초 기다립니다. 또 한 바퀴 돌아야죠. 반대쪽으로 40초 기다립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40초 기다립니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간 상태에서 천천히 위로 올라옵니다. 다음은 수평방구리관이 아니라 우리 더 많은 환자분이 있으신 후방구리관 스스로 이제 정복하는 법 알아볼 건데요. 후방구리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침대에 끝으로 가셔서 고개를 살짝 떨굴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이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오른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45도 방향 아래쪽으로 고개를 떨궈주시고 이 상태에서 40초 기다립니다. 그 다음 반대쪽 45도로 고개를 떨궈주시고 그 다음 이제 몸을 돌려서 아래쪽 45도로 고개 떨궈주시고 40초 기다립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오른쪽이고요. 왼쪽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왼쪽 먼저 45도 상태로 고개를 떨궈준 상태에서 40초 기다립니다. 반대편 45도 돌려서 어지러움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40초 기다립니다. 다음 아까 했던 것처럼 몸 자체를 돌려서 45도 밑에 쪽을 봐주세요. 네, 이렇게 40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네, 다음은요. 이석증 양쪽이 헷갈리는 경우 우리가 이석증 정복이 끝난 다음에 평소에도 이렇게 미리미리 해볼 수 있는 재활 운동인데요. 먼저 고개를 45도 돌린 다음에 훅 누웠다가 올라옵니다. 다시 고개를 45도 돌린 다음에 훅 누웠다가 올라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고개 45도 돌린 다음에 훅 내렸다가 올라오고 다음 마지막으로 왼쪽 돌렸다가 올라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사실 이 재발이 문제죠. 환자분들 이석증에 한번 겪으면 너무 놀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안정이 돼서 이석이 정복돼서 괜찮아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까봐 많이 공포에 떠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거를 예기 불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성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큐빅이 어쨌든 내 액세서리에서 빠져나왔는데 걔 다시 붙여도 또 지나가다 보면 떨어지는 것처럼 이석증도 결국엔 내 결합이랑 이석증 자체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야지만 재발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합력 자체도 좋아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새로 무슨 액세서리를 밖에서 넣어줄 수가 없고 내 몸 스스로 그 칼슘 알맹이를 예쁘고 건강한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 귀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귀에 여러 영양도 주고 또 림프의 순환이 활발하게 해서 잔찌꺼기들 빨리빨리 청소해주고 내 몸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결국 이석을 만드는 귀를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10년 된 이석증이든 20년 된 이석증이든 이렇게 끝까지 잘 치료를 해주게 된다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의 핵심이죠. 가장 궁금하신 운동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석증 습관화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나 소파처럼 이렇게 푹신한 곳에 앉아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45도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30초 기다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앉은 상태에서 30초 기다립니다. 그 다음 반대편 45도로 고개 돌린 다음에 다시 눕습니다. 여기서 30초 기다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30초 기다립니다. 누워서 30초, 돌아와서 30초, 누워서 30초, 돌아가서 30초. 이거를 한 세트로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근데 이 이석증 습관화 운동은 언제 해야 돼요? 몸이 멀쩡할 때? 아니지. 세 가지 경우에 보통 처방드려요. 어떤 경우에 처방하냐면 이석증 치료를 위해서 이석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당장 막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 미세한 잔여 어지럼증처럼 미미하게 이게 이석증이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왔다고 하기에는 좀 어지럽고 하는 그 애매한 상황이 있죠. 그때 저희가 이거를 처방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석증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고 매우 경미한 경우. 그래서 그때에는 굳이 이쪽으로 돌리세요, 이쪽으로 돌리세요. 이거를 굳이 방향을 딱 맞춰서 하지 않고 그냥 이 치료만으로도 너무 약한 이석증이어서 금방금방 교정이 되는 경우. 그게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에는 이석증의 위치를 불확실한 경우.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완벽하게 이석증의 위치다, 이것이다라고 판가름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미미한 경우에는 더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이석증 습관화 운동을 추천드려요. 근데 아까 두 번째 경우에는 방향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운동에서는 그러면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한 번으로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오른쪽, 왼쪽 한 번.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처음 이석 정복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분해서 저희가 실제로 해드리고, 환자분들도 이쪽으로 어지러우면 이쪽으로 하세요. 뭐 상반구리간이면 이렇게 하세요. 뭐 후반구리간이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이석증 습관화 운동은 오른쪽, 왼쪽 한 세트, 병원 상관없이 한 세트로 하시면 됩니다. 10번을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근데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조금 난 체력이 좀 딸린다라고 하면 한 3번, 5번부터 점점 내 몸의 습관화가 될 때까지 10번까지 늘려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10번을 기준으로 하되 좀 힘들 때에는 3번에서 5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한 세트로 10번씩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얘가 어지럼증이 예를 들어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더 어지럽다라고 하는 경우에 원장님 저 이거 참고 해야 되나요? 그 순간 전화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참고 하지 마시고 15분 정도는 충분히 쉰 상태에서 그래도 또 어지럼증이 생긴다라고 하면 차라리 중단하셨다가 조금 더 회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실 그 사이에는 가장 좋은 거는 의사의 팔로우업을 받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전문의의 팔로우업을 받는 것이. 어지러운 경우에는 쉬시고 하셔라 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어느 기간 동안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최소 한 7일에서 10일, 14일, 그러니까 1, 2주일 정도를 그 기간 단위로 매일 연속해서 해주시고요. 이것이 이틀 연속 어지럼증 증상, 이석증 증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럼 이 운동을 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운동만 맹신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10명 중에 9명이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 한 명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했을 때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의사의 정복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거, 그걸 정말 추천드리고,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경우에 3시간 이상은 쉬어도 낫지 않는 경우는 바로 또 가까운 데 오셔서 정복술 받길 바래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어떤 거 있냐면, 요거 하다가 어지럼증이 생겨서 만약에 이렇게 낙상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런 바닥에서 하면 순간 어지러우면 쾅 부딪히면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이럴 수 있어서 침대와 같이 푹신한 곳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셔서 순간 어지럽더라도 이렇게 낙상 후에 문제가 없거나 타박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걸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의사의 팔로우업을 받으시는 것을 전 추천드려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2단계에서는 이석증 습관화 운동을 하세요, 2단계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조금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석증 이거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우면 이렇게 휙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웬만하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지는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실 한 번만 생겨도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생기지 않으려면 그 이석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원인들 차례차례로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석은 귀 안에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 안에 어떤 칼슘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석증 하니까 도대체 이석이 뭐냐라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평형을 담당하는 어떤 작은 알갱이다. 근데 마치 이것을 결석처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석 자체는 정상적인 구조물이지만 걔가 떨어져서 회전을 일으키는 거, 어지럼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게 이석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석이 떨어지는 그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노화예요. 닳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이 들면 뭐 삭신이 쑤신다, 뼈마디가 쑤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석도 쑤셔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이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잘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석이 전부가 다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끝에 부식된 부분만 살짝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노화 중에 뭐랑 연관이 있냐면 뼈 건강과 연관이 있어요. 뼈 건강과, 우리가 칼슘 대사 이런 것들이 다 뼈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뼈 건강에서 제가 반드시 이거는 우리 뼈 건강을 위해서 꼭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햇빛 쬐기입니다. 현대 사회 분들이 너무 밖에 안 나가고 실내 생활만 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바깥 생활 좀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양이랑 운동도 되게 중요한데 햇빛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지 비타민 D 합성도 체내에서 잘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뼈와 또 이석도 튼튼하게 만든다. 햇빛 쬐는 거 선크림 바르고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안 바르고 나가야 되나요? 여기서 햇빛 쬐라는 거는 24시간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을 자외선에 피부암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30분 정도만 쐬어주면 되는 거여서 사실은 뭐 선크림 유무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햇빛에 자외선에 너무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피부암이나 이런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장기간 햇빛에 대한 선크림 필수다. 뭐 30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햇빛 쬐는 거 말고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영양, 뼈 건강에 좋은 음식들 먹는 거, 그리고 운동. 뼈는요 되게 특이한 게 자극을 주면 줄수록 강해져요. 원래는 자극을 주면 안에가 손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뼈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딱딱해져요. 치밀도가 커져서.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제 뼈를 두드려서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골타 치료라고 하는데, 그럼 원장님 이러다가 뼈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뼈를 적당하게, 아주 뭐 부러질 정도가 아니라 적당하게 뭐 근육 운동이나 아니면 의료적인 도구로 자극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치밀해진다. 그래서 뼈에 좋은 음식들로 된 영양, 그리고 뼈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
둘 다 너무 뼈 건강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 환자분들이 안 하시는 게 햇빛 쬐기이기 때문에 먹고 운동해야 된다는 건 다 이제 좀 알기가 쉬운데 햇빛 쬐는 거를 좀 강조해 봤어요. 두 번째, 그 원인이 되는 것은요, 바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이석증은요, 유독 여자분들한테서 많이 생겨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갱년기가 다가왔을 때 아니면 폐경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의 그 작용이 역시 골다공증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골밀도가 좀 떨어지나? 뼈가 약한가를 사실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생리 주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폐경이 다가온다거나 갱년기거나 그리고 폐경이 된 지 좀 오래되었거나 하는 그 중년 분들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골밀도 검사라든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면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의료적인 처방이라든지 음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에게 상의받아서 호르몬을 좀 조절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머리에 충격을 주는 활동을 삼가시는 거예요. 이석증을 가족 중에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가족력을 조금 타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임상 현장에서 머리 부상이나 어떤 충격으로 이석증이 생긴 경우를 본 것들은 물로 이렇게 급격하게 다이빙 할 때나 물놀이 기구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몸을 하게 되는 경우, 과감한 뭐 수상스키라든지 뭐 또 요즘 전동 킥보드나 이런 뭐 이렇게 이동 수단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넘어져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물놀이도 그렇고 전동 킥보드나 이런 걸 사용하실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 주셔라.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진탕도 뇌진탕이지만 귀에도 되게 좋지 않다. 항상 두개골 부분을 잘 보호하시는 거, 안에 쿠션 많으면 좋겠죠? 그런 헬멧들 꼭 착용해 주시는 거 이석증에 대한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코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코 건강을 지키는 것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수면 무호흡증을 찝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명난청 완치 설문서에서도 코가 숨을 못 쉬면 귀도 숨을 못 쉰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만큼 호흡에 대한 통로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똑바로 자면 여기 컥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옆으로 주무시거나 비염 심하신 분들도 엎드려서 자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특히 옆으로 주무실 때 이제 이석이 이렇게 똑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무호흡 환자분들 중에 이석증이 같이 겸해져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많았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볼 때에도 수면 무호흡증뿐만 아니라 코의 질환과 이 이석증과는 충분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자는 동안 순간적으로 탁 막히게 되면 심장이 100m 달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실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까지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나의 만성 피로를 걷어내기 위해서도, 뇌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수면 무호흡을 미리미리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 고시는 분들 중에 수면 무호흡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많아요. 수면 무호흡에 코 고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코를 골다 나중에 수면 무호흡이 오는 경우가 더 많죠. 생각보다 많이 숨을 못 쉬거든요. 한 7초 정도 못 쉬니까. 이 뇌에도 압력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수면 무호흡이신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여기도 너무 아프고요. 무엇보다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아서 많이 힘든 상황이죠.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를 반복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명난청, 어지럼증, 이석증 다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수면 무호흡은 보통 본인은 잘 그렇게까지 인지를 못하는데 옆에 자는 사람이 반드시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된다. 본인은 그냥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코 고는 것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귀에 걸린 감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전정신경염을 예방하는 거예요. 귀에 바이러스가 침범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기와 같아요. 바이러스 언제 침범하나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침범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는 우리 대부분 매우 과로하고 잠 못 자고 힘들었던 상태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평소 호흡기 면역력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그 모든 생활 범위도 필요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좀 특별히 장 건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왜 귀 이석증인데 갑자기 장 건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 많은 면역계의 참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장의 건강이기 때문에 귀와 장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평소에 잘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이석증을 재발하지 않는 것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석증 있는 환자분들 보면 위장 기능이 참 떨어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석증은 한 번 걸리면 재발이 정말 잘 되는 질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미리미리 알고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 이명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여러 요인들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데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몸을 돌봐주시라라고 설명드려요. 이석증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습관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목을 항상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석증은 결국 예쁘지 않은 돌멩이가 생겨서 자꾸 떼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쁜 돌멩이가 잘 생기려면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이 귀에 들어가는 영양 공급은 어디서 와요? 목에서 와요. 그럼 목에서 혈액순환이 막히고 귀로 들어가는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귀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서 이석증이 계속 재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때? 이 옆목과 뒷목을 항상 부드럽도록 항상 부드러워서 늘 조물조물조물 만져주고 자세가 안 좋다 뭐 추나 교정이라도 받고 해가지고 여기를 항상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 첫 번째로 이석증 재발을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습관이에요. 두 번째는 뼈 건강을 챙겨줘야 돼요. 이석증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석이 잘 이렇게 있으려면 영양 공급이 되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뼈 건강, 이석은 칼슘과 단백질의 복합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뼈 건강을 잘 챙겨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 중에 이석증 환자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뼈 건강 챙길 수 있도록 햇빛도 잘 보고 비타민 D도 잘 챙겨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석증이 오면요. 너무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막 움직이지 못하고 딱 그 고정 자세로만 있고 싶어 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활동적인 활동을 하시라고 설명드려요. 이석증은 물론 매우 괴롭긴 하지만 1분, 2분 가만히 있으면 큰 어지럼증은 없어져요. 오히려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불안감과 더불어서 자율신경 불균형이 더 오게 되면서 그 시민성 불안증과 어지럼증이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딱 잊어버리고 안심하고 그냥 막 활동하시라고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같은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거나 같은 자세로 눕거나 이렇게 고정된 거 하지 마셔라. 마음껏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드미컬한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밥도 정해진 시간에 딱딱 먹고 수면도 리듬에 맞게 딱딱 자고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석증을요. 끝까지 치료해야 돼요. 원장님이 말해주신 대로 이렇게 해서 좀 나아진 것 같아 하고 그냥 그렇게 마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릴 때까지 끝까지 치료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석증 오면 지금 당장 너무 괴로우니까 먹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억제된다라고 하니까 이 약을 그냥 3일만 먹어도 되는 걸 몇 년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워서 먹는 그 약들이 사실 어떤 거냐면 내가 균형 감각을 느끼는 뇌신경을 살짝 마취시키는 효과여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억제되게 되면 거기에 의존증이 생기게 돼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너무 어지럼증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약을 벗어나서 나의 생활을 하는 거, 이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석증 치료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거 진짜 환자들이 많이 물어봐요. 원장님, 저 이제 진짜 완치하고 싶어요. 다시는 재발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석증 완치의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의사의 진단 검사에서 증상이 안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이석증이 정복됐다고 하더라도 자녀 어지럼증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딕스오파이스크 검사나 여러 가지 이 진단에서 일단은 증상이 안 나타나요. 진단 사인이 안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야 완전히 일단 정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없어야 돼요. 자녀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예기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진단 검사에서 잡히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최소 3개월 이상 증상 재발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큐빅 같은 것도 한 번 빠져서 내가 그걸 다시 붙여놓는다고 한들 좀 약간 사갔다고 하면 우리 액세서리에서 계속 빠지잖아요. 결국 뭐냐면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되어야지만 걔가 결합력이 세져서 다시 빠져나오지 않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칼슘이나 단백질 이 복합된 이 이석이 귀 안에서 생성과 소멸을 이 한 바퀴를 도는데, 물론 사람마다 엄청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엄청 약하게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새로운 이석이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완전히 이렇게 교체될 때까지. 그래서 3년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재발이 일어나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증상이 없을 때 우리가 이것을 완치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럼 원장님 3에서 6개월 동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환자분들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임신을 하듯이 예쁜 돌멩이를 낳는 시간을 보내셔야 되거든요. 예쁜 돌멩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액순환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이나 이런 분들 침 치료도 좀 해주고,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뭐 한약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쁜 돌멩이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3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셔서 증상이 아예 없으시는 거, 이것을 저희가 완치의 기준이라고 하고, 이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석증 재발압 시 완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3에서 6개월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정말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 3에서 6개월 동안에는 이 6가지 생활습관을 하면서 딱 안정화시켜 줘야지만 다시 이석증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기간들을 잘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